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프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랜만에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4.29 30주년 행사는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가 겹친 탓인지 몸살 감기가 심해서 제가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5월 9일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국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열립니다. 6월 7일 선거일을 앞두고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재소자 피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 수감자도 다른 재소자의 집단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게스 리베이트 지급이 다소 늦어져 10월에나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날이었던 어제 우드랜드 힐스 한 집에서 아동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이 아이들의 엄마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한반기에 코로나가 재확산돼 신규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나토 공격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최초의 월드스타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별세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랜만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자, 5월 9일 월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공식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한국 국회 의사당 앞에서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막을 열게 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침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10일 0시 용산 집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쓴 오늘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정 철학을 밝힙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과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해진 국제정세와 원자재가 상승,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외교 안보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난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용산시대에 막은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옛 국방부 청사에 새롭게 꾸려진 대통령실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청사 5층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청사 외부는 윤 대통령이 청사 동쪽과 남쪽 일대를 공원화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집무실 외곽 담벼락을 철거하고 2.4m 높이의 울타리가 조성됩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관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공사에 한 달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합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돼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편 투표용지 메일로 받으셨나요? 6월 7일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선거 당국이 6월 7일 예비선거를 위한 우편 투표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 후 우편으로 반송하시면 됩니다. 우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LA 카운티 전역에 위치한 400개 투표함 중 하나에 투표용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사진 투표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6월 7일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주 차원에서는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 장관, 회계감사관, 재무장관, 검찰총장, 보험커미셔너, 조세 형평국장 등을 선출합니다. LA시 차원에서는 시장, 검사장, 시 검사관, 홀수지구 시의원 등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네, 한인 남성 재소자가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 수감 중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런밸리 주립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한인 재소자 시드니 강 씨가 지난 5일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 2명에게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숨진 강 씨는 롤랜 하이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커스필드 컬리지를 다니다 2014년 폭행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8년째 수감 중이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솔리데드의 살리레스 밸리 주립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다른 수감자의 공격으로 살해됐으며 지난 6일에는 사크라멘토 주립교도소에서 카밀로 바노스 로페즈가 재소자 4명으로부터 집단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가스 리베이트 지급이 지연돼 오는 10월에나 가스비 환급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베이 에리어 뉴스그룹과의 인터뷰에서 가스비 환급 절차가 오는 10월까지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조세 형평국이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뉴섬 주지사가 밝혔던 7월 지급 계획보다는 3개월 정도 늦어지는 셈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차량당 $400를 지급하자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우드랜드 힐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 여성이 자녀 3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날이었던 8일 오전 7시 40분경 22,000블럭 빅토리 볼리바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이들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집에서 숨진 아동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12살 여자아이와 8살 남자아이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여성은 어제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오늘 자신이 자녀 3명을 살해했으며 자네들을 살해하는데 한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자박했습니다. 어머니날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7일 밤부터 이 여성이 성경책과 촛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폭행하는 소리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자녀 살해를 도운 것으로 밝혀진 공범은 16살 청소년으로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돼 청소년 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최근 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올 하반기에 코로나가 재확산돼 확진자가 1억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돼 1억 명이 신규 확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7일 당국이 올 가을과 겨울 신규 확진자가 1억 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미크론 및 그 하위 변이가 하반기까지 우세종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같이 추정을 의회에 전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차 부스터 무료 백신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빠르지 않아 엔데믹으로 단계적 진입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으로 감염자 수가 다시 늘며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완화된 방역 지침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6일 기준 최근 7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7만 1000명으로 3월 30일 기준 29,312명과 비교해 배를 넘겼습니다. MBC 자체 집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행정부와 정치인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까지 바이러스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플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최근 미국 기업들에서 노조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었던 스타벅스와 애플 등 대기업들에서 지역별 노조가 속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라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기업에서 노조 설립 붐이 일고 있습니다. 8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 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제출된 노조 대표자 자격 인정 청원은
전년보다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제소도 14%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에서도 이 기간에 첫 노조가 탄생했거나 설립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의 한 매장에서 첫 노조가 설립된 스타벅스는 250여 개 매장에서 노조 설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54곳이 공식으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직원 수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아마존도 지난달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의 창고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투표를 가결했고 다른 주의 창고 노동자들도 노조를 추진 중입니다. 애플 스토어에서도 뉴욕, 애틀란타, 볼티모어 등의 직원들이 노조 설립 작업을 시작했고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구글 파이버의 협력업체는 지난 3월 노조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8%가 노조를 지지한다고 답해 1965년 71%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줄어들던 노조에 갑자기 힘이 실리는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와 식료품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것도 노조 설립 붐에 일조했다고 방송은 진단했습니다. 특히 역대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을 자칭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 것이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전면전 선언이 우려됐던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국가들의 맞선 선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전면전 선언은 없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은 서방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으며 전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인 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릴 열병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군사 인프라가 전개되고 수백 명의 외국 고문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네이로 국가들의 최신 무기들을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을 했다면서 이는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하며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특별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일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또 다른 징벌적 작전과 크림을 포함한 우리의 역사적 영토를 침범하려는 준비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의무는 나치즘을 붕괴시키고 우리에게 세계적 전쟁의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유언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해 승리를 위해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선포 등의 새로운 계획을 밝힌 것으로 예상했던 서방 언론들의 예상과 달리 전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 최초의 월드스타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안타깝게 별세했습니다. 영화배우 강수현 씨는 지난 5월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입니다. 강수현 씨는 1987년 영화 시바치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계를 대표해온 슈퍼스타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입니다. 1989년엔 아제 바라제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또 한 번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부산 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간 방송을 쉬다 뉴스를 진행하려니 실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5월 9일 카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